자, 이번 시간에는 세도정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도정치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특정 가문이란 말은 자, 우리 풍양조 씨하고 그 다음에 안동김 씨, 특히 안동김 씨가 특히 문제였죠. 그렇죠? 자, 철종 때 김문근, 철종, 그리고 순조 때 김조순 일가, 그리고 자, 헌종 때는 자, 풍양조 씨입니다. 그렇죠? 풍양조 씨. 자, 그러면 이러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왕권의 약화. 그리고 이 왕권의 약화를 어떻게 보면 다시 강화로 돌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죠. 그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도의 붕괴. 여기서 관료제도는 뭘 말합니까? 자, 과거제죠. 그죠? 자, 과거제도가 붕괴됩니다. 자, 과거제도가 붕괴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치체제의 문란. 자, 수치체제의 문란, 결국 삼정의 문란, 이런 말 쓰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자, 우리 농민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세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도 정치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세도 정치 전에는 붕당 정치가 있었죠. 그렇죠? 붕당 정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세도 정치는 결국 붕당 정치가 붕괴가 되고 결국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자,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결국 붕당 정치가 파탄이 난 거고요. 그리고 이 세도 정치 이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자,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서 18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합니다. 자, 자신의 아들인 고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1873년에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죠.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직접 이제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아버지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의 자, 정책에 대해서 볼까요? 먼저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통상수교를 거부했죠. 통상수교 거부. 대외적인 정책. 자, 그 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왕권 강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 왕권 강화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 이 경복궁을 중건했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된 그 원인을 보면, 자, 청나라가 외세로 인해서 이제 공경을 받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아편전쟁, 이런 것도 올리면 되겠죠? 자, 아편전쟁 때 청나라가 결국 서양 열강, 특히 영국에 의해서, 자, 무차하게 박살이 납니다. 자, 그리고, 자, 천주교. 자,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죠. 제사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질서에 대한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통상수교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 탄압을 가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탄압을 가고, 자, 그리고 이 천주교 탄압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양 세력이 두 차례 침범해 오는데요. 병인박해를 원인으로 해서 병인양요. 자, 이 병인양요는 누구랑 싸운 거죠? 이건 프랑스 세력이죠. 프랑스. 그 신비양요. 자, 신미양요는 미국과 싸운 거죠. 그렇죠? 신미양요입니다. 물론 신미양요는 자, 저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계기되어서 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차례 양요를 거치면서 자, 흥선대원군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화교서 또는 척사교서를 발표하고 주요 지역에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척화비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사상적 배경은 중농주의 실학자입니다. 중농주의 실학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전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 그리고 또 왕권 약화의 주범이었던 비변사를 없앱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철폐하고, 그리고 당쟁의 온상이었던 서원을 또 철폐하죠. 서원 철폐. 자, 그러면 이렇게 서원 철폐로 인해서 당연히 양반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차례 양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두 차례 양요에 대해서는 자, 우리나라 장군 이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병인 양요. 자, 우리 병인 양요는 그 원인이 병인 박해죠. 자, 우리 책에는 병인 사옥이라 되어 있는데, 자, 병인 박해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프랑스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이 처형을 하죠. 이 처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자, 강화도를 침범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범하게 되고, 자, 그때 우리나라 장군, 자, 한성근, 그리고 양은수. 자, 한성근과 양은수가, 자, 문수상승과 정족상승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격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 우리 프랑스군과 싸웠을 때 우리가, 세력이 그렇게 격파했단 말보다는 그냥 전투를 치렀다. 이게 더 적절한 용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자, 신미양요는 1871년에 있었는데요. 근데 저너럴 셔먼호는 1866년입니다. 이 저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올라가요. 자, 그때 평양 군민들이 이 저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립니다. 자,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이 선원들을 죽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밝혀지게 되고,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자,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자, 그때 등장했던 우리나라 장군 어재현 장군이죠. 자, 어재현 장군이 자, 미군을 격파합니다. 물론 어재현 장군은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장수 깃발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숫자기 들어봤죠? 장수 숫자입니다. 자, 이 장수수 숫자기를 뺏겼다가 그리고 돌려받게, 자, 나중에 돌려받게 돼요. 거의 100년이 지나서 돌려받게 되는데, 자, 어쨌든, 자, 병인양요는 한성근과 양은수, 그리고 신미양요는 어재연. 자, 그러면 두 차례 양요를 거치면서, 자, 우리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하죠? 척하사상이 더 강화되겠죠? 척하사상이 더 강화되면서 전국 각지에 척하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척하비 내용이 뭘까요? 자, 이런 겁니다. 양이 침범. 양이가 침범했는데 주화매국,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양이 침범, 비전즉화. 양이가 침범했는데 비전, 싸우지 않으면 비전즉화, 화친을 하자는 것이고, 주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뭐 구체적 내용은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자, 우리 강화도 조약은 그 원인이 운요 사건입니다. 자, 일본군함 운요가 자, 강화도에 접근해 왔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군이 이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위협 포격을 가하니까 그걸 계기로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의 구로다, 그리고 조선의 신헌. 자, 구로다와 신헌 사이에 강화도 조약을 말 그대로 강화도에서 체결하게 되는데, 자, 물론 강화도 조약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조일 수호조규입니다. 조일 수호조규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 이 강화도 조약의 의미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 그 내용은 강화도 조약의 요 12개조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 구체적 내용에서 자,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청해 간섭을 배제할 목적으로 일본이 자, 들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항구 3개를 개항하는데 부산과 그리고 인천과 그리고 원산, 자, 3개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자,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것이 이거예요. 우리 조선 연해에 대해서 자유 측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 놓으니까 다른 서양 열강이 또 조약을 체결할 때는 강화도 조약처럼 체결해 달라고 떼를 쓰겠죠. 자,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 부록이 있어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고 그 다음에 통상장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록과 통상장정의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자, 보니까 일본 외교관의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거주지. 자, 우리 거주지란 말을 쓰기도 하고 거류지라고 합니다. 일본인이 머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류지를 설정하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머물면서 또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 보세요. 양곡의 무제한 방출. 자, 우리나라의 곡식을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팔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본 성박에 대해서 항세 면제 그리고 관세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 자, 이것이 우리 특징이 되겠습니다.